투자의 재발견 미다스의 손 시간입니다. 2026년에 접어들면서 국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국내의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어링 자산운용을 찾아서 2026년 국내외 금융시장의 전망과 리스크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2026년 국내외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매크로한 전망을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AI 기술이 이제 계속해서 진화되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CapEx 사이클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에이전틱 AI 또는 피지컬 AI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나갈 것이냐, 그런 것들이 전개되는 동안에는 CapEx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반도체는 여전히 전망이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경기는 뭐 이렇게 급냉할 조짐은 안 보입니다. 지금 저고용이지만 저해고, 그렇지만 생산성은 올라가는, 약간 AI 같은 것들이 작동하면서 뭔가 고용시장의 구조도 좀 바뀌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정도인데,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로 가면 이번에 금리 사이클이 좀 정지되지 않을까, 중단되지 않을까, 뭔가 통화정책의 전환점이 하반기에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AI라는 게 큰 토픽이 되겠습니다만은 지난해 대비해서 거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50% 이상, 물론 그 안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대부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전망이 좋고요. 그만큼 또 밸류에이션도 아주 그렇게 좀 타이트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도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작년에도 오락가락 했지만 뭐 아직은 들어오지 않아서 더 들어올 여진이 있다. 여전히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2026년을 뭐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좀 긍정적으로 내다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좀 약한 고리가 될 것 같다. 이런 리스크 요인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오래 가게 되면 인플레를 자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금리가 뭐 시장 금리도 올라가겠지만 하다못해 이제 저희 정책 금리마저도 이제 올려야 된다. 이게 시장에는 상당한 위험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수년간 주목을 받은 투자처가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뭐 국내 정도까지 이런 투자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과거에 좀 인기를 끌었던 뭐 베트남이나 인도, 중국 같은 좀 이런 신흥국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미국이 이제 MSCI All Country Index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거의 65%의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외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묶어서 뭐 미국하고 신흥국을 이렇게 봤을 때 신흥국의 이익 성장률이라든가 그 굉장히 생각보다 높고 상대적으로 높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도 그만큼 좀 매력적이고요. 미국 시장 이외의 신흥국에도 좀 더 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셨던 동남아, 아세안이라든가 뭐 이런 데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뭐 투자를 좀 더 분산해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국내 주가 지수가 사실 좀 크게 오르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싶어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AI 기술이 진보되면서 그런 어떤 확장되는 것들이 계속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추세적인 변화라고 보고 있는데 자산의 일부는 이쪽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자체도 좀 새롭게 재정립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면 굉장히 다극화 시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너무 성장 일변도에서 좀 가치 쪽으로 좀 더 뭔가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미국 중심에서 한국이나 중국, 유럽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이제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위험 자산의 비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계 운용사다 보니까 해외에서 바라보는 국내 주식시장을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해외에서 바라보는 현재의 뭐 밸류업 정책이라던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 같은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좀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사실 한국 시장에 대해서
관심은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반신반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쓸데없는 데 투자를 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뭐 이런 노력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은 편입되기 위해서는 워치리스트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몇 년째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정부에서 뭐 외환 시장을 24시간 거래하는 걸로 한다던가, 그다음에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 또는 세제를 이제 개편하려는 노력,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워치리스트에 올라가면 대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뭐 2년 정도 이상 질적으로 좀 좋은 시장인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로부터 다시 1년 후에 실제 이제 지수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빨라도 워치리스트에 들어간 기간부터 그 시점부터 2년이 돼야 들어갑니다. 그런 기대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더 관심을 받는 그런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언제 이게 들어갈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새로 유입된 좀 신규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좀 위험한 투자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만의 좀 투자 철학, 좀 건강한 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좀 한 말씀 짚어주시죠.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고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고, 그 이후에 이제 뒤늦게 뭐 시장이 많이 올라가니까 참여를 하셨던 분들 중에는 그 이후에 또 재미를 못 보는 뭐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성공하신 분들은 나는 굉장히 내가 주식 시장을 잘 예측을 하고 잘 투자하는구나, 이런 이제 확신에 빠질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제일 먼저 내가 어떤 취향의 톨러런스, 인내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내가 얼마나 또 투자를 할 수 있을지, 투자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되, 제일 먼저 지켜야 되는 원칙은 분산 투자. 주식, 채권, 뭐 국내, 해외 뭐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앞으로 20, 30년을 투자한다 그러면 뭐 물론 올라간 경우도 있지만 낮을 때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투자하는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낮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그런 투자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자기 상황에 맞게끔 투자를 하는, 그렇지만 장기 투자, 분산 투자, 또 위험 성향에 따른 리밸런싱 뭐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